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설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눈설자, 꽃화자 그래요. 그래서 눈꽃을 설화라고 한다 그런 거고요. 설화는 이제 그 구사전 의미가요.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얀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이 눈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눈꽃, 설화.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눈설자, 이게 6급에 있는데요. 이 눈설의 눈은 국어사전 의미가요. 공중에 떠다니는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흰 결정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이 맨 위에가 비우자예요. 비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터진 가로 war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손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하자면요. 우리가 비가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게 비구름이 이렇게 있죠. 넓게 비구름이 있고 그 비구름이 이제 수증기가 모여서 이제 그 비구름이 된 건데, 그게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중력에 의해서 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가 떨어지는데,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찬 공기가 불어요. 그러면 찬 공기가 불으면은 이 빗방울이 얼어가지고 눈으로 변합니다. 눈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변해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빗방울이 구름에서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찬 공기를 만나서 눈으로 변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걸 이렇게 손으로 뭉친다 그런 뜻입니다.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뭉칠 수가 있어요. 덩어리처럼 눈 덩어리를 이렇게 뭉칠 수가 있죠. 손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손으로. 겨울에 비가 떨어져가지고 찬 공기를 만나서 눈으로 변해서 눈이 쌓였는데, 이 쌓여있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뭉칠 수가 있는 게 눈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성 의미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봄, 가을, 여름이라 봄, 가을하고 여름에 비가 내리면은 그냥 이렇게 빗방울이 땅에까지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뭉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몸만 할 수 있어요. 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뭉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설자예요.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우리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비우자죠. 맨 위에 있는 이게 비우자잖아요. 비우. 요거는 5급에 있습니다. 근데 비우자를 또 분리해서 보면은요. 맨 위에가 일자가 있죠. 이렇게 일자가 있죠. 일자가 있는데, 일자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한자가 일자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라는 뜻이 있죠. 하나의 일자니까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그 다음에 일자 모양. 그 다음에 수평선, 지평선, 그런 것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 그 다음에 땅, 하늘,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하나의 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그 다음에 두 이자가 있죠. 두 이자는 이거는 하늘. 그 다음에 이거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석삼자가 있죠. 석삼자는 또 이거는 하늘. 그 다음에 밑에가 땅이죠. 땅.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자가 있죠. 이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늘, 땅, 사람을 꿰뜨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왕자입니다. 임금왕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일자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 땅,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자 모양, 수평선, 지평선도 일자 모양이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예,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게 하늘에 이제 구름이 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이건 하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게 하나일자는 예, 8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수건건이에요. 수건건. 이건 1급에 있습니다. 이게 수건건은 수건 모양이에요. 이게 수건인데 수건에 가로가 이렇게 넓게 있죠. 그 다음에 세로가 길게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로가 이렇게 넓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길게 있는 이 모양, 수건 모양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건건을 썼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수건건을 썼냐면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어요. 그 넓게 구름이 떠 있는 것을 수건으로 표현한 겁니다. 넓게, 수건이 넓고 이렇게 길게 있는 것처럼 넓고 길게 이렇게 있는 그런 그 구름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 이게 수건건자는 하늘에 넓게 구름이 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름이 떠가지고 그 구름이 이제 어떻게 돼요? 빗방울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점을 이렇게 쳐주는 것은 빗방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게 바로 비유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수건처럼 넓게 구름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중력에 의해서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게 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유자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비유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터진 가로알, 이게 터진 가로알이에요. 터진 가로알. 그래서 이건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터진 가로는 어떻게 해서 터진 가로알이냐. 이거는요, 가로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가로알인데, 이게 가로알이에요. 가로알, 가라사대, 말하대, 그러니까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거는 입구죠. 우리 입 모양을 나타내는 게 입구예요. 그 입에서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알은 말하다 그런 뜻이니까 입에서 혀가 움직여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입에서 혀가 움직여가지고 말을 하죠. 혀가 안 움직이면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혀 안 움직이고 말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입에서 혀가 움직여가지고 말을 한다. 그래서 가로알이에요. 그런데 가로알인데 여기서 하나를 뺀 거예요. 이걸 뺀 거를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자상. 하나는. 그래서 터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를 뺐다는 얘기를 터졌다 그래서 터진 가로알이에요. 이게. 예. 가로알에서 이걸 하나 뺀 건데 그거를 뺀 거를 터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가로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터진 가로알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손을 옆으로 이렇게 있는 옆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손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터진 가로알은 또 다양하게 모양이 다양한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손을 이렇게 되는 그 손 모양처럼 생겼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한자가 이제 손을 의미하는 한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하면서 손을 의미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손은 손 숫자가 있죠. 손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우자예요. 또우자. 이거 다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손을 의미합니다. 손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도 손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한자 네 개가 다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손을 의미하냐. 이게 손 숫자가 7급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이제 손이 우리가 이렇게 펴보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봐보세요. 손을 펴보면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있어요. 세 마디, 그래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우리가 보이는 눈에 세 마디예요. 하나, 둘, 셋, 세 마디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손을 보고 한번 보세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를 쭉 연결한 게 이게 손숫자예요. 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걸 손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해가지고 여기다 많은 한자를 넣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손숫자고. 그 다음에 또자도 손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또자는 상금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손을 이렇게 폈다가 쥐었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해서 손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은 폈다가 쥐었다가 이게 바로 또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손을 의미한다. 손으로 만든 한자니까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손을 의미하는, 소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오른 우자예요. 오른 우자는 우리가 오른손으로 음식이나 또는 밥이나 국이나 이거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먹죠.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가지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손이 오른손이다. 그래서 오른 우자예요. 예, 그래요. 오른 우자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게 만들 공자입니다. 그래서 만들 물건을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망치나, 칼이라, 또는 톱이나 이런 것은 오른손으로 짚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 때, 뭘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을, 안 움직이게, 고정적으로 안 움직이게 잡고 있는 손은 만들고자 하는 손은 왼손으로 잡는 것이고, 못질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망치를 쥐고 못질을 하는 손은 오른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손을 잡고 있는 손은 왼손이다. 그래서 왼좌예요. 그래서 요거에 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손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조금 핀 거예요. 일자로 이렇게 피고 또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손은 이렇게 손을 의미했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일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자고 이렇게 되는 거를, 요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걸 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이자가 그러면 이자가 진짜로 손을 의미하는 건지를 또 한번 증거를 제시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농부가 왼손으로 벼를 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가지고 다 익은 벼를 지금 이렇게 베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자가 요거는 벼화자예요. 벼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들어간 터진 가루알면은 이게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벼를 손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익은 벼를 이렇게 농부가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낫으로 이렇게 베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잡을 병자예요. 잡을 병자. 그래서 농부가 벼를 손으로 잡고 베는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벼를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잡을 병자예요.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를 분리해서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일자죠. 하나, 일. 그 다음에 이거는 입구자예요. 입구.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터진 가루알인데 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뚫을 꼰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란 뜻도 있고 수평선, 지평선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 땅, 사람 그런 걸 일자 모양 이런 걸 다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고요.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손으로 심고 가꾸고 거두어서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총틀어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부가 벼라든지 조라든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무, 배추, 상추 이런 것들을 전부 땅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심어서 재배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거두어 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심고 재배하고 가꾸고 하는 거를 모두 통틀어서 일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사자죠. 그래서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손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붓대를 이게 붓을 잡고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붓대예요. 그다음에 이게 붓털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붓대, 붓털을 이렇게 있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붓대를 이렇게 손으로 잡았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율자입니다. 분율. 이건 3급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붓털을 의미하고 붓대를 의미하고 이게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분율이다. 이게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면요. 이게 쌀의빗이에요. 대빗자루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막대기에다가 그 다음에 그 대나무 가지 있죠. 대나무 가지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막대기에다가 대나무 가지를 여러 개를 묶은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를 손으로, 대빗자루로 손으로 잡고 쓸죠. 그래서 여기서 손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손. 그래서 이 자가 뭐냐면은 비해자입니다. 비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는 대빗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를 또 뭔 자라고 하냐면은 이 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인데 별이 이렇게 빛이 막 퍼져서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살별이라고 그래요. 이게 살별이에요. 이게 살별인데 이게 대빗자루처럼 이렇게 생겼죠. 대빗자루처럼 이렇게 쭉 이게 빛이 퍼지는 거예요. 이걸 살별이라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또 살별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별이 대빗자루처럼 빛이 이렇게 쭉 퍼져서 있는 모습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살별해자도 되고요. 이게 비해자도 된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여기선 자별병자, 일사자, 분율자, 비해자, 살별해자 이게 전부 다 이게 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손을 의미한다. 그래요. 비가 이제 떨어져서 중간에 찬 공기를 만나서 눈이 내려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거를 손으로 잡아서 뭉칠 수가 있다. 그게 눈이다. 그런 뜻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꽃화자, 설화에서 꽃화자가 있죠. 꽃화자는 7급에 있습니다. 꽃이라는 게 이제 구구사전 의미가요. 꽃이 피는 식물, 또 아름다운 여자도 이 꽃을 표현하고요. 그런 아름답고 화려하게 번영하는 일. 그래서 한참 잘 나갔을 때를 또 꽃다운 시절이 있었어. 뭐 그럴 때. 그럴 때를 또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그러는데요. 그러면 한자사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초두변이에요. 초두변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화자인데 대화. 그러니까 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자를 좀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게 사람인자예요. 사람인. 그 다음에 요거는 비수비인데요. 비수비. 비수비는 숟가락, 구부러진 숟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숟가락. 또 구부러지다. 구부러지다. 그 두 가지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진짜 좀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숟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부러지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부러지다라는 것은 사람이 구부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부러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아기처럼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유년기 시절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이렇게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크게 되면은 이제 대학교 나오고 뭐 사회생활 하면 이렇게 이제 아가씨가 돼서 이 예쁜 아가씨,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죠. 근데 아가씨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줌마 애 낳고 이제 아줌마가 되는 거고 그 아줌마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늙어서. 그래서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 먹게 되면 늙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태어나면 영원히 안 늙어. 난 죽을 때까지 나는
뭐, 몇 살 뭐 이렇게 나이가 정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늙는다. 그냥 그대로야. 태어날 때부터 쭉 그대로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가 다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이 늙게 된다. 그래서 될 화자예요. 될 화자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식물도, 풀과에 해당하는 식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풀과에 해당되는 꽃들이 많잖아요. 많죠. 꽃들이. 풀과에 해당되는 꽃이 많아요. 그래서 꽃을 그러면 요거에 지금 뭐냐면 민들레를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식물의 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민들레 꽃을 예를 들어봤어요. 그 이제 민들레 씨앗이 땅 속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땅 속에서 나오죠. 씨앗이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라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자라가지고 또 이렇게 자르면 가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꽃이 피죠. 그렇죠?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이 이제 노란 꽃이 이렇게 이제 씨앗을 뭉쳐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람에 의해서 이 씨앗들이 날아가요. 날아가고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들어서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게 씨앗에서 이렇게 싹이 틀 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자라고 있을 때 이렇게 자라죠. 그 다음에 꽃이 피어갖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이 아가씨 때가 사람도 이렇게 아름답죠. 제일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아가씨 때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씨앗을 맺으면 이제 아줌마, 애를 낳고 하는 그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으로 봐서 늙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게 되는 것처럼 꽃도 이렇게 씨앗을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씨앗이 나서 날아가고 시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꽃 화자예요. 예, 한자 상음이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게 초두라고 그랬죠. 초두. 여기 이제 초두가 들어갔으니까요. 그게 이게 줄기와,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고요.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를, 예. 자, 땅에서 줄기와 잎이 나오고,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 이게, 예, 초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풀과 종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인자죠. 사람인, 요거는, 예. 8급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 옆모습이에요. 걸어가는 옆모습. 앞발과 뒷발 이렇게 사람 옆모습을 나타내요. 자, 이거를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다 많은 한자를 만듭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수변이라고 그랬어요. 비자라고 그랬죠. 비수비는 숟가락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숟가락을 말하고요. 숟가락. 그 다음에 구부러지다. 이 두 가지 뜻이 난다고 그랬죠. 숟가락과 구부러지다. 이 두 가지 뜻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비수비 1급에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 지금은 숟가락이 다양하죠.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옛날 그 숟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옛날 이게 구부러진 숟가락입니다. 이 숟가락을 보면은요,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자,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구부러졌죠. 이게 구부러지고 이제 여기 넓은 숟가락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90도로 이렇게 돌려요. 90도로 돌려가지고 요거를 회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비수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뭐 마술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마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자는요, 회전하고 돌리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부러진 숟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구부러져. 이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90도 돌렸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비수비가 되는 거예요. 비수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수비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부러진 것이기 때문에 구부러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숟가락이기 때문에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란 말은 숟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비는 숟가락 또 구부러지다 이 두 가지 뜻이 납니다. 그럼 확실히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자를 그러면 진짜 그런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비수비라고 그랬죠. 비수비는요. 숟가락 또는 구부러지다. 구부러지다. 이게 두 가지 뜻이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거는 가로알이에요. 가로알. 예, 그렇습니다. 가로알은 이렇게 이제 입구에다가요, 입에다가 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숟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부러지는 두 가지 뜻으로 다 썼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숟가락을 의미할 때 해석을 하면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국물을 떠가지고 입에 혀로, 입구에 입에 이 혀라고 그랬죠. 입에 혀로 맛을 느끼는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야죠. 요거는 숟가락을 의미하는 거고, 요 숟가락과 구부러지다 의미한다. 여기서는 숟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국을 떠가지고 입에 혀로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맛지자예요. 맛지자고 되고요. 그 다음에 뜻지자도 됩니다. 뜻이라는 것은 속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를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앞으로 나는 그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뭐 검사가 되겠습니다. 뭐 정치인,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이제 뜻지를 해석합니다. 맛지는 숟가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혀에 숟가락 국물을 떠가지고 맛을 본다. 입에 혀로 숟가락으로 떠서 맛을 본다. 그런 뜻이고, 구부러지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뜻지는 구부러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구부러지다라는 것은 노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인. 이게 노인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노인의 뜻을. 노인이 앞으로 뭐 나는 바둑을 배울 거야, 뭐 장기를 배울 거야, 뭐 타령을 배울 거야, 뭐 그러니까 노인이 입으로 혀를 움직여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말을 한다는 게 가라사대 말하되 그런 것이니까 이걸 구부러지다라는 것은 노인을 의미하는 거니까 노인이 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속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지자도 되는 겁니다. 이 2급에 있어요. 그래서 맛지자도 되고 뜻지자도 됩니다. 그래서 맛지자는 숟가락으로 의미하고 숟가락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뜻지는 구부러지다라는 의미, 그 노인을 의미한다. 그런 겁니다. 그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구부러지다 비수비인데 비수비. 여기서 숟가락 구부러지다 이런 그 두 가지 뜻이 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근칠지예요. 근칠지인데 근치다라는 것은 머물다 그런 뜻이죠. 정지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정지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밥상이 있잖아요. 밥상에 수저와 젓갈을 이렇게 정지되어 있죠.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맨날 하루에 3끼 밥 먹으면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3끼 그냥 죽을 때까지 밥 먹을 때 이렇게 반찬 여러 개 놓고 거기다 밥 놓고 국 놓고 그다음에 수저 젓갈 놓고 거기에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앉으면은 멀리서 앉아요. 여기 가까이에 앉아요. 가까이 앉아야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그렇잖아요. 멀리 앉아가지고 어떻게 떠먹어.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숟가락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지금 숟가락이 딱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죠. 이게 움직인가요? 정지되어 있잖아요. 이게 숟가락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이 자리에 여기에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가까이 앉아야지. 멀리 앉아가지고 반찬이라고 막 타지도 않는 데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것은 우리가 저것,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은 이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차자예요. 이 차자입니다. 이게 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저것은 좀 멀리 있는 것, 이것. 그래서 이 차자는 가까이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이 머물러 있는데 숟가락이 정지되어 있는 것은 밥상에다가 숟가락을 놓는데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숟가락에 젓가락을 놓는데 거기에 사람이 가까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어야지. 저기 숟가락과 젓가락은 여기 있는데 저기 앉아 있으면은 멀리 있으면 어떻게 타지도 않고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숟가락과 가까이서 앉아 있어야지. 그래서 이 차자는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 저것은 좀 멀리 있는 것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차자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가까이에 놓고 거기에 이제 가까이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자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숟가락을 의미한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머리혈이죠. 머리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숟가락, 비수비죠. 숟가락 구부러지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숟가락을 의미합니다. 숟가락. 예, 비수비인데 숟가락을 의미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밭 일항이에요. 밭을 이렇게 이제 갈았던 거죠. 이게 소로 쟁기로 갈거나 또 경운기로 갈거나 트랙터로 갈거나 뭐 이게 갈았어요. 갈았는데 갈아서 이제 갈아가지고 이 고랑과 일항이 이렇게 있죠. 일항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소를 쟁기로 갈아가지고 쭉 가다가 이렇게 와서 소하고 이제 쟁기하고 휙 이렇게 도는 부분이에요. 그 도는 부분은 이게 그냥 일항처럼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퍼져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게 또 퍼져 있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소가 쟁기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밭을 갈면 소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서 돌아서 또 여기를 갈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쟁기질하고 또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넓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게 숟가락처럼 그래요. 이렇게 일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는 부분이 이렇게 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밑에라면 여기가 위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머리열자로 쓰는 이유는 사람의 머리가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 머리가.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머리 부분에 이렇게 숟가락처럼, 일항은 이렇게 이제 수저 이렇게 긴 손잡이 부분이고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항경이라고 해요. 일항경. 일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항경자인데 일항경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농부가요. 여기다가 이제 거름 비료를 넣고 씨앗을 뿌려서 이게 덮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물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서 심는 거, 땅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갈아가지고 바로 거름 뿌리고 비료 주고 그 다음에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덮은 요 시점이 길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갈아놓고 1년 뒤에 씨앗 뿌리고 거름 이렇게 해가지고 덮나요? 안 그렇죠. 바로 이렇게 갈았으면 여기다 거름 뿌리고 비료 넣고 그 다음에 씨앗 뿌려서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부분이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모습이 잠깐 있는 거예요. 빨리 이제 여기 거름 뿌리고 씨앗 뿌려서 덮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 경자도 됩니다. 그래서 잠깐 경자예요. 잠깐 경자도 되고 일한 경자도 되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내가 뭐 이게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골에 가서 진짜로 이 농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고 있어. 그러면 그때 바로 갈고 나서 바로 그냥 거름 뿌리고 씨앗 뿌리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모습이 잠깐 있는 거예요. 덮어버리면 이제 평평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잠깐 있다, 이 모습은 잠깐 있다 그래서 잠깐 경자도 되고 일한 경자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흑토자예요. 흑토. 그 다음에 요거는 비침변이죠. 비침변. 비침변은 꺾다, 아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수비인데, 예, 구부러지다, 숟가락, 또 구부러지다, 지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구부러지다는 뜻이에요. 구부러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비침변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노인, 구부러진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을 노자예요. 늙을 노자. 이게 늙을 노자는 이게 7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는 구부러진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노인인데, 허리가 구부러졌죠. 구부러진 노인인데, 이분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땅 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구부러진 사람을 늙은 노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늙을 노자입니다, 이게. 예, 그래요. 그러면 또 있어요. 자, 요거는 일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 땅, 사람, 일자 모양, 하나, 수평선, 지평선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녁석이에요. 저녁석. 네, 저녁석자고요. 요거는 구부러지다. 숟가락 또는 구부러지다 그랬죠. 구부러지다. 즉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인. 예, 구부러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땅 속이 어둡잖아요. 저녁에는 어둡다는 뜻입니다. 저녁이라는 말은 어둡다는, 어둡죠. 주변이 저녁이 되면 어둡지. 해가 졌으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어두운 땅 속에 구부러진 노인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묘에 있죠. 그래서 땅 속에 어두운, 저녁선은 어둠을 표현하니까 땅 속 어두움 속에 구부러진 노인이 들어갔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에 6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림과 함께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